본 영상은 공개 사료 기반의 일반적 해설과 창작 요소가 결합된 역사소설 형식이며 사실 판단이나 역사적 확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살 정보천은 그날 처음으로 죽음을 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 이유를 봤다. 마을 어귀에 살던 김영감이 조용히 숨을 거두던 날이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 정보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김영감의 이름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희미해지는 것이 마치 물에 떨어진 먹물처럼 서서히 번지고 흐려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김영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가 살던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그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때 정보천은 알았다. 죽음은 숨이 멎는 순간이 아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진짜로 사라진다. 그날 밤 정보천은 아버지 옆에 누워 물었다. 아버지, 사람은 언제 정말로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불을 낮추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때다. 정보천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갑자기 추웠다. 그럼 김영감님은 이미 죽으신 거네요. 그렇다. 그럼 저는요? 아버지가 저를 잊으면 저도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자식을 낳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거란다. 잊히지 않기 위해서. 정보천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21살이 된 정보천은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청년이었다. 다른 이들이 술을 마시며 호기를 부릴 때 그는 마을 서당에서 장부를 정리했다. 누가 어디 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어느 집에 노인이 있는지.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시작되었다. 후삼국이 무너지고 고려가 세워지는 격동의 시기.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칼을 들고 떠났다. 첫 번째로 떠난 건 대장간 최두만이었다. 31 아내와 세 딸을 두고 떠나는 그의 등이 떨리는 걸 정보천은 봤다. 보천아. 최두만이 떠나기 전날 밤 정보천을 찾아왔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최두만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막내딸 이름 좀 기억해 줄 수 있겠나? 아직 너무 어려서 아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보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겠습니다. 반드시. 최두만이 떠난 후 이웃집 둘째 박철수가 떠났다. 23 홀어머니를 두고 가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다음은 훈장의 조카 강민호였다. 19 약혼녀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나둘 마을은 비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보천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왜 너는 가지 않느냐? 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냐? 젊은 놈이 부끄럽지도 않나? 정보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그는 사람들이 떠난 집을 하나하나 돌기 시작했다. 장부를 펼치고 이름을 적었다. 곡식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박철수, 이웃집 둘째 아들, 23 홀어머니 안식계심.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고향 그리워하면 뒷산 소나무 아래 가서 안고 남. 최두만 대장간 주인 31
아내 김씨와 딸 셋. 막내딸 이름은 복이. 겨울마다 아내에게 은장도 만들어주곤 함. 강민호 훈장의 조카 19. 약혼녀 이름은 춘향. 매년 봄 버들강변에서 필이 불곤 함. 밤마다 정보천은 불을 켜고 이름을 다시 읽었다. 소리내어 천천히 한 글자씩. 혹시라도 이 이름들이 사라질까봐. 전쟁이 끝났다. 소식이 들려왔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보천도 그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장부를 들고. 첫 번째로 돌아온 건 박철수였다. 왼쪽 팔이 없었다. 어머니가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울었다. 두 번째로 돌아온 건 이름 모를 청년이었다. 얼굴 반쪽에 큰 화상을 입어 알아보기 힘들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지만 최두만은 오지 않았다. 강민호도 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보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몰려왔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사람 하나. 최두만이었다. 두만님. 정보천이 달려갔다. 최두만은 피투성이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고 눈이 풀려 있었다. 집, 어딘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정보천은 최두만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갔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뛰쳐나왔다. 새 딸이 울부짖었다. 막내딸 보기가 아버지 다리에 매달렸다. 아버지, 아버지. 최두만이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정보천은 조용히 물러나 문 밖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강민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보천은 강민호의 약혼녀 춘향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춘향 씨, 아직 안 왔어요. 춘향 씨, 들어가시죠. 춥습니다. 안 돼요. 민호 오빠가 저를 찾을 수 없잖아요. 정보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빠가 약속했어요. 돌아오면 버들강변에서 필히 불어주겠다고. 그럼 제가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춘향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정보천은 그녀 옆에 앉았다. 함께 기다렸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춘향은 정보천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저 미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왜 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정보천은 춘향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기억이니까요. 그날 밤 정보천은 장부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강민호 훈장의 조카 19. 돌아오지 못함. 약혼녀 춘향이 끝까지 기다림. 그의 이름을 끝까지 부른 사람이 있었음.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 3년 후 정보천은 조정으로 불려갔다. 고려 태조왕건이 그를 호부상서로 임명했다. 나라의 모든 백성과 호구, 조세를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 축하드립니다, 상서님. 이제 출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지만 정보천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거대한 장부를 펼쳤다. 나라 전체의 백성 명부, 수십만, 수백만의 이름. 하지만 그 속에는 이름이 아니라 숫자만 있었다. 경기도 광주, 호구 3247, 충청도 공주, 호구 2891, 전라도 나주, 호구 4102. 정보천은 손을 떨었다. 이름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관리가 의아해했다.
상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만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처는 그날부터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낮에는 장부를 고쳤다. 호구 숫자 옆에 마을 이름을 적고 가능한 한 이름을 기록했다. 밤에는 전국의 현장을 돌았다. 어떤 마을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다. 어떤 마을에는 세금을 낼 수 없어 집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마을에는 기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보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정보천의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다. 상서님, 이제는 그만 쉬셔도 됩니다. 몸이 상하십니다. 정보천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쉬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멈추면. 정보천이 장부를 쓰다듬었다. 이 이름들이 다시 사라집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장부 위에는 이름이 빼곡했다. 어떤 이름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정보천의 눈물 때문이었다. 이 자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정보천이 말했다. 이 자리는 버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날 밤 정보천은 꿈을 꿨다. 강민호가 나타나 말했다. 보천 형,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마운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요. 형이 기억해 주셔서 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보천이 눈물을 흘렸다. 자네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네. 아닙니다. 형은 저를 지켰어요. 제 이름을 제가 살았다는 걸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보천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세월은 흘러 정보천은 70이 넘었다. 그는 마침내 벼슬을 내려놓고 온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 이곳에 성을 쌓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온양은 작은 마을이었다. 큰 성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다. 왜 성을 쌓으려 하십니까? 정보천이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기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땅은 남습니다. 그는 흙을 한 줌 집어들었다. 이 땅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대신 성을 쌓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하늘이 무너질 듯 큰 비가 쏟아졌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 사람들은 모두 피했다. 하지만 정보천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평생 써온 장부들을 꺼냈다. 수십 권의 장부. 그 안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비가 장부를 적셨다.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다. 상서님, 장부가 졌습니다. 정보천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는 장부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비를 맞으며. 상서님, 무엇을 하십니까? 정보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장부들을 넣었다. 평생의 기록을, 수만 명의 이름을. 이제는 종이가 아니라 땅이 기억할 차례입니다. 그는 흙을 덮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 아래에 있는 이름들을 부탁합니다. 제가 떠나도 이 땅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에 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성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온양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이곳은 따뜻합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정보천은 알고 있었다. 땅 아래 묻힌 수만 명의 이름이 아직도 그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정보천은 75세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성대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가 한때 호부상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최두만의 막내딸 보기도 왔다. 이제 50이 넘은 그녀가 정보천의 묘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어르신께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 주셨기에 저도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의 약혼녀였던 춘향도 왔다. 백발이 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민호의 이름을 지켜주셨기에 제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당신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정보천은 큰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는 땅을 남겼다. 사람들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땅을, 외롭지 않은 땅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보천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고, 왕이 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사라지려는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온양정 씨의 자부심은 높은 벼슬에 있지 않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남아 있었던 선택에 있다.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 이름을 불러준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오래 남았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건 아직도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잊히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은 2번 죽는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그리고 한 번은 누군가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뿌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양정 씨뿐 아니라 모든 가문이 그 역사를 자부심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과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